소비 쿠폰 지원이 시작되면서 접수 창구가 종일 북적였습니다. 때마침 충청북도가 효과를 높이겠다며 비상경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1,000억 원을 들인 도의회 세청사에 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단순한 빗물 역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면서 입주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면서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자부담을 줄인 지방의회가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행이라고 둘러댔는데 담당 직원이 입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소비 쿠폰 지원 첫날인 오늘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쓸 수 있나 많은 도민들의 이목도 집중됐습니다.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소비 쿠폰의 효과를 키우겠다며 때맞춰 충청북도가 비상 지역경제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받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로 노년층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는 하기가 어려워 직접 찾아와 설명을 듣고 도움도 받습니다. 여윳돈이라기보다 당장 써야 할 생활비에 보탤 수 있어 유용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만나 부족해갖고 자식들이 보태주니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은데 마침 돈이 이렇게 정부에서 주니까 고맙죠. 아주 감사합니다. 충북도민 158만 2천 명에게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3,158억 원 규모. 1인당 18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소비 쿠폰과 더불어 시행할 비상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상권에 돈이 풀리게 1조 1,000억 원 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공공배달앱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종전보다 많게는 500억 늘려 각각 1,200개 기업 3,87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일하는 밥퍼 참여 인원은 하루 1,800명에서 5,000명까지, 도시 근로자와 도시농부는 연 1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충북의 혁신적인 정책이 쌍두마차로 움직여야만 시너지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 펀드를 신설하는 등 기존 사업들과도 연계해 16개 사업에 도비 60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데 강화를 하거나 확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각에서는 이미 하던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민생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가용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민생 회복 분야를 과감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에서는 206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졌던 청주 지역 피해가 184.3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증평과 진천, 음성에서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장목별로는 벼가 119.66헥타르, 애호박이 31.5헥타르를 기록했고 방울토마토와 대파, 오이, 복숭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 이외에 매몰되거나 유실된 농경지도 10헥타르에 육박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수해 농가에 복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집중호우에 1,000억 원을 들인 충북도의회 신청사에 물이 줄줄 새 입주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공사를 위탁받은 충북개발공사는 우수관이 역류했다고 설명했는데 내 외벽 여기저기서 빗물이 새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휴가를 떠나 뒷말이 무성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착공에 이달 준공을 앞둔 충북도의회 신청사입니다. 며칠 전 비가 내렸는데 지하주차장 천장 구조물에서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젖은 바닥과 천장을 말리기 위한 제습기와 선풍기가 연신 돌아갑니다. 지난 17일 시간당 67mm의 기록적인 폭우에 지하 1층 강당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도의회에서 이 공사를 위탁받은 충북개발공사는 우수관의 설계가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의회 청사 우수관은 지름이 60cm인데 이 빗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은 우수관 지름이 절반인 30cm로 줄어들어 일종의 병목 현상이 벌어져 역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관경이 지금 이제 저희가 연결했었던 관경 대비해서 좀 과소한 게 있어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성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우수관 역류가 아니라 신청사 여기저기 외벽에 물이 스며든 누수가 확인됐습니다. 우수관과 관계없는 별관동 지상 3, 4층 내부에도 벽체 이음새를 타고 빗물이 흥건히 흘러들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확인해 보니 건물 내외벽 누수가 최소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 갔을 때도 공사 관계자들은 옥상에서 방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역류가 아닌 구조적인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도 지난달 공사에 이상이 없다는 감리 완료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는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며 준공과 입주를 미뤄야 한다는 공문을 도의회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당장 24일부터 이사할 예정이었던 충북도의회는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기는 불가피해요. 왜냐면 3일 내로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무하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고쳐놓고 가야죠 뭐.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비로 본관동과 별관동 일부에서 누수를 확인했다며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주 지연 사태에도 상황을 수습해야 할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사흘간 여름 휴가를 떠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말서부터 지금 확인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사업비만 1,000억 원가량 들어간 충북도 의회 신청사. 감리 완료 이후 2주 내 마무리해야 하는 준공검사는 폭우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절차적 미흡과 하자가 확인돼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 3월 청주에서 택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 말 청주시 낭성면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 사기로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 지인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고된 마트 창고에 불을 질러 억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3월 청주시 사천동의 식자재 마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 잦은 음주와 무단결근으로 마트에서 해고됐던 이 남성은 재고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했고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양군의회가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지난해 적발됐는데요. 여행사와 짜고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의원들이 내야 하는 자부담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양군의회뿐만 아니라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군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5년 만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3개국에 6박 7일간 군의원 7명과 사무과 직원 3명 등 10명이 다녀왔는데 5,4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당시 항공료는 1인당 201만 원. 그런데 군의회가 여행사의 요청에 1인당 63만 5천 원씩 항공권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항공권 가격을 높여 의원과 직원들이 자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에 적발되며 당시 부풀린 금액을 모두 환수했고 올해 해외 연수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3년간 915건의 출장을 분석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사례가 44.2%였다고 발표했지만 어느 의회가 적발됐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양군의회 말고도 적발된 도내 지방의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항공권을 위변조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만 32건.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충주와 음성을 뺀 9개 시군의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대선을 거치며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현재 제천시의회 한 곳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프랑스와 영국 연수에서 의원 7명이 항공권 가격 574만 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줄이려고 관행적으로 했다는 게 담당 직원 진술인데 경찰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원들 자부담은 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줄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편법으로 좀 이제 한 거죠. 연수를 다녀온 제천시의원과 직원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풀린 비용을 경찰에 반납했습니다. 그런 관행적인 그런 부분 좀 있어요. 자치단체마다 이제 대부분 시군이 다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밖에 지난해 6월 독일 네덜란드 연수 과정에 참여한 진천군의회 12명은 항공료 700여만 원을 부풀렸고 옥천군의회는 의원과 공무원 13명이 항공료 220만 원을, 영동군의회는 12명이 항공료 480만 원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 지방의회 담당 직원과 여행사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의원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학예 휴정에 들어갑니다. 충주와 제천, 영동 지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도 휴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간에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사건의 형사재판과 영장실질심사 등 형사사건은 예외입니다. 제천시가 K4 리그 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제천시는 시민축구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연고지 협약 등을 담은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유소년 축구단을 포함한 시민축구단을 시민이나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운영비와 대회 참가 경비를 제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K4 축구단 운영비를 올해 3억 원,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9억 원 등으로 추산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거점이 될 충북 AI 미디어 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충북 AI 미디어 센터는 오송 서남하루에 교육 홍보관을 마련하고 다음 달 개관할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를 거점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교육과 일자리 지원 등 통합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 창작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제작 실습을 제공하고 향후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